청주 강소특구를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차 등 혁신성장 중점 육성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학기부터 충북의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충북교육청이 자체 예산 69억 원을 들여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에 첫 단추를 꿰습니다. 옛 연초제도창이 문화제도창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청주 문화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똑똑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충북의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취업자 수는 줄고 실업자 수는 10,000명 가까이 증가하면서 충북 경제에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6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청주 강소 연구개발 특구 육성에 대한 비전을 내놨습니다. 4차 산업 기반의 스마트 IT 부품과 시스템 기술 개발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강소 연구개발 특구의 기능은 연구기관의 성과를 기업과 공유해 산업화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청주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핵심 연구기관인 충북대와 사업화 지구인 오창산단 등을 합쳐 2.2 제곱킬로미터에 지정됐습니다. 스마트 IT 부품과 시스템이 주요 육성 분야입니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에게 이전에 없던 다양한 동반 성장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기술 개발 역량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이 기업들의 기술 사업화, 이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해 줄 수 있고. 눌러주십시오. 충청북도는 청주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와 미래차 등 혁신성장 중점 육성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구축, 오지 기반 반도체 특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 등 혁신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강소연구개발 특구를 통해서 우리 충북의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나가겠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는 이례적으로 장관과 차관이 함께 참석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과기정 특구는 기술 사업화라는 큰 틀을 가지고 세제 감면, 규제 완화, 그리고 기술 금융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충북 유일의 청주 강소연구 개발 특구가 지역의 혁신 성장을 이끌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올해 고3 학생들은 단계적 무상교육의 첫 수혜자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중고등학생들에게도 교복도 공짜로 제공될 예정인데요. 명실공히 무상교육 시대가 열린 겁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여름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맞은 고3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2학기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충북교육청이 자체 예산 69억 원을 들여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에 첫 단추를 꿰습니다. 국회 합의 과정이 나왔지만 내년과 내후년 고2와 고1도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교재도 엄청 많고 그리고 수업료도 굉장히 비싸서 공교육만으로도 부담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봐서 모든 친구한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는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됐습니다. 예산 분담률을 둘러싼 충청북도와 교육청 간 긴 줄다리기 끝에 초중 특수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현됐습니다. 여기에 오는 10월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도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한 차례에 한해 교복이 지원됩니다.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진천과 음성, 단양, 옥천군에도 교육청 예산이 투입됩니다. OECD 36개국 중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 경비 부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초중고 무상교육 시대가 성큼 현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칙칙한 잿빛 건물이었던 옛 연초 제조창이 문화제조창으로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이 건물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넣을 것인가는 오늘 10월 열리는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970년대 초 지어진 옛 청주 연초 제조창. 한때의 번영을 뒤로하고 지난 1999년 문을 닫으면서 이 일대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국비 955억 원 등 3,42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가 문을 열었고 본관동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도 이제 완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화제조창이란 이름에 걸맞게 외벽 등 하드웨어에 대대적인 변화를 줬습니다. 이제 과제는 바닥 면적 최장 157m에 이르는 5층짜리 텅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울까입니다. 1층과 2층은 유통업체가 재량권을 갖고 판매시설 입점을 추진합니다. 3, 4, 5층은 오는 10월 8일 열리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맞춰 단장을 마치게 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5층으로 기존 틀을 깬 공공도서관과 키즈카페 등이 선을 보입니다. 국토부에서 지정했던 두 곳 중에서도 청주가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로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곳이 바로 옆에 있는 그 현대미술관과 같이 연계돼서 아마 문화의 중심지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인근 일명 밤고개 유흥가는 공예거리로 조성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예정입니다. 문화제조창의 준공으로 청주시는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올 2분기 충북의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지역 경제 동향인데요. 상황이 매우 좋진 않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광공업 생산입니다. 식료품, 금속 가공 제품 호조에 힘입어 2.5%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덕에 아주 소폭이나마 늘어났습니다.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부진 영향으로 1.8% 감소했지만 대전이나 세종, 충남에 비해서는 그나마 선방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좀 심각한 내용이 나오는데 고용지표 보시겠습니다. 올 2분기에 충북은 취업자 수가 5,600명 줄었는데요. 대전, 세종, 충남이 모두 이렇게 증가했는데 충북만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실업자 수는 10,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도 다 늘긴 했지만 충북이 가장 많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물 경기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도 2.3% 감소했습니다.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가 8%나 줄었고 전문 소매점 6.7, 슈퍼마켓, 잡화점, 편의점도 1% 가까이 뒷걸음질했습니다. 건설 수주액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충북의 2분기 건설 수주액은 8,620억 원으로 41.5%나 감소했습니다. 공종별로 토목은 71%, 건축은 21.4% 줄었고요. 발주자별로는 공공기관 발주가 60.8%나 쪼그라들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한동안 상승세를 탔던 충북 경제에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고용과 소비, 건설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팩트 더하겠습니다. 정부가 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지 못한 민간 위탁 노동자들이 박탈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용역과 민간 위탁의 개념을 구분짓는 기준 자체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자치단체에 직접 고용돼 있지 않은 환경미화원들을 용역이 아닌 민간 위탁관계로 구분지었습니다. 때문에 청주시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480여 명의 노동자들 중 200명은 정규직 전환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의 일은
생활 폐기물이나 음식물은 공공성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용역과 민간 위탁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청주시는 구역별로 환경미화원들의 인원을 배정하고 인건비를 책정하는 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는 이는 용역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에는 정규직 전환의 책임을 지방정부로 떠넘겼습니다. 자치단체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직접 고용 여부를 정하라는 겁니다. 자치단체별로 민간 위탁 직접 수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10월까지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2월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제천시는 한방음식 약체락을 선보이는 등 내년 마세도시 선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꼬맥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기발한 발상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매년 10만여 명이 찾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먹거리 등이 자리한 별빛 시내 마켓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수제 맥주와 꼬치를 곁들인 꼬맥이 관람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드실 수도 있고 또 옆에 또 맥주를 같이 또 판매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주랑 같이 꼬치를 해서 많이들 이렇게 드시고 다녔습니다. 제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꼬맥거리를 조성합니다. 정부의 청년상인 도약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10월부터 석 달간 야시장으로 운영합니다. 후보지는 동문시장 등 두세 곳으로 좁혀졌습니다. 20개 먹거리 판매대 운영을 위해 다음 달까지 청년 사업자 모집에 돌입했습니다. 독창적인 메뉴 개발을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은 기능별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가산점이 부여되지만 이 사업의 주 핵심 요소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상인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명 셰프를 영입해 최고 등급의 맛과 위생을 관리하고 로컬 푸드와 천원 푸드존을 마련해 가심비와 가성비 두 마리 토끼를 노립니다. 지역의 상징인 음악 영화와 함께 개그 공연도 펼쳐집니다. 제천시는 관광 투어인 무지개 버스를 꼬막거리에 집중 투입하는 등 접근 편의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진천군에 있는 스마트팜 농장 만나 CEA 농업회사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청년 창업농의 모델로서 우리나라가 농업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나 CEA 농업회사 법인은 2013년 카이스트 졸업생과 재학생 5명이 창업한 첨단 농장입니다. 청주시 택시 운행 대수가 공급 과잉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가 발표한 택시 총량 용역 결과에 따르면 청주의 적정 택시 대수는 3,443대지만 현재 운행 중인 택시는 4,142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내년부터 4년간 택시 운행 대수를 단계별로 감체할 계획입니다. 청주 청년회는 오늘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도의 청년수당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청년수당이란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의 구직활동금을 3개월에서 6개월 지원하거나 취업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충청북도는 현재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시행 중인 만큼 도입의 난색을 표했습니다. 괴산 고추 축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황금고추를 찾아라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괴산군은 50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사장 크기를 넓혀 총 5차례 진행하고 순금 황금고추와 송이버섯 교환권 등 280점에 달하는 경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괴산 고추축제는 오는 29일부터 나흘 동안 괴산군청 앞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충북도청 전산 시스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가 무더기 발송돼 도가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도에 따르면 오늘 오후 3건의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민원 전화가 관련 부서에 빗받쳤습니다. 문자를 받은 도민은 17,0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송된 문자는 도민감사관 임기 만료, 내년도 양잠 기반 조성 사업 수요 조사 등 관련 부서에서 이미 발송한 내용이었습니다. 도는 전산 오류가 발생해 문자가 잘못 발송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단양군 매포읍의 한 골재 공장에서 건설 중장비와 유조차 사이에 61살 김모 씨가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중장비 운전자가 장비 뒤쪽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김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끓는 찌개를 뿌려 화상을 입힌 3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남자 관계가 의심된다며 두부찌개를 뿌려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의 미협의보상 토지와 건물 소유권 이전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는 신청사 예정지 토지 21필지와 지작물 4동 가운데 토지 20필지의 등기 이전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연면적 4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이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내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를 받습니다. 고교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교회,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접수하며 응시 원서는 장애인이나 군인, 수영자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본인이 직접 접수해. 이사로 시제비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